なかなかの名演技だっただろう。これはどういうことだ。個人で潜入したのか、それとも組織か。 최근 로저 이전 세계 최강이자 최악이라 불린 록스 해적단이 마침내 해적섬에서 결성된 가운데 이번 영상은 원피스 1157화를 통해 훗날 록스 해적단의 정보를 넘긴 내부의 배신자를 처단한 사왕 검은 수염의 운명,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갓벨리 사건이 발발한 이유도 함께 예측하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화의 표지 연재는 우니의 아이 야마토가 키쿠와 함께 링고에서 자란 영웅 의묘를 참배하고 있었고, 이어 야마토 뒤에는 토비로프 울티가 굴린 카이도와 비슷한 형상의 눈사람이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그렇게 현재 야마토는 와노쿠니를 둘러보고 있었고, 그 시각 신세계 엘바프 이무를 통해 악마의 군단이 만들어진 가운데 명계에선 로키를 통해 록스 해적단의 회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과거 해적섬을 점령하며 록스 해적단이 결성되자 이후 록스는 자신을 따르는 멤버들과 함께 국제자선 연맹사원 풋콜로니의 보물을 쟁탈하기 위한 작전을 실행시켰는데요. 이처럼 목적을 달성했다며 해적교주 왕직이 이곳에서 탈출해야 한다 말하자 이내 빅맘을 비롯한 나머지 멤버들이 상당수의 보물을 챙긴 채 달아나려 했고, 이어 그 돈은 아이들을 위한 돈이라 설명하자 빅맘은 거짓말하지 말라며 지금의 사원이 자선을 위해 거짓으로 포장된 단체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당수의 돈을 탈취하며 달아나고 있었지만 이내 뉴게이트와 카이도 그리고 음부가 지하에서 올라오지 못했고, 이어 시키는 깜빡했다는 능청스런 표정과 함께 폭탄 하나를 지하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처럼 훗날 생고쿠가 언급한 대로 선내에서도 동료 죽이기가 끊이지 않은 일당이 바로 록스 해적단이었는데요. 반면 왕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멍청한 놈들이라는 반응을 보여주었고, 이어 빅맘은 사원을 폐쇄한 쇠창살을 파괴하려 하자 그 순간 흰수염의 흔들흔들 열매가 발동, 이내 사원 전체가 기울어지며 나머지 멤버 모두가 집안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키의 돌발 행동으로 위기에 처할 수 있었지만 카이도는 능력을 사용한 뉴게이트를 바라보며 능력의 힘을 부러워했고, 반면 흰수염은 평생 맥주병이 될 수 있기에 느긋하게 열매 능력을 찾아보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한편 위기를 맞이했던 음부가 누구 짓인지 묻게 되자 이내 왕직이 시키를 가리키자 시키와 음부가 티격대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선장 록스 앞에 수많은 해군의 군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갑자기 나타난 해군이 록스 해적단을 포위하자 이내 흰수염은 정보가 새어나간 것 같다며 해군의 등장이 빠르다는 의문을 품게 되었는데요. 한편 록스는 상당수의 군함을 바라보며 빼앗아야 한다는 말과 함께 패왕색이 실린 강력한 검기를 이용해 해군의 군함을 침몰시키며 그동안의 범죄 이력이 소개됩니다. 훗날의 해적왕 로저가 현역으로 바다에 있었지만 그들이 활약했던 몇 년 동안은 록스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그 시절 록스 해적단이 세계 최강이자 최악으로 불리게 된 이유가 밝혀진 가운데 다시 돌아와 록스 해적단의 향후 행보를 해군이 미리 알고 있었다면 선내에 배신자가 있을 수 있는 건데요. 나아가 배신자가 존재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이후 갓벨리 사건에서 천룡인들의 인간 사냥 대회 상품, 즉 하치노스의 보물인 2개의 열매를 정부가 빼돌릴 수 있었고, 나아가 진정한 보물이 될 수 있는 떡밥의 존재도 해적섬에서 빼앗겼다면 분명 정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스파이를 염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다쌤이 배신자의 복선을 깔아두며 정체를 드러내 발각된 와노쿠니 에피소드에선 최악의 세대 일원으로 백수해적단에 합류한 타락한 해군 장교 드레이크는 사실 해군이 해적 세계에 파견한 공작원이자 기밀특수부대 스워드의 대장이었고, 이어 코즈키 오뎅의 가신이자 아카자야 군함자의 일원이었던 칸주로는 바로 쿠로즈미 오로치가 심어놓은 스파이로서 수십 년간 모두를 속인 채 그들의 정보를 오로치에게 전달했었는데요. 이처럼 오다쌤은 반전과 극적인 연출을 위해 정체를 숨기며 활동하는 내부의 배신자들을 설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록스 해적단에서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 정부에게 정보를 흘리는 스파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죠. 먼저 38년 전 록스 해적단이 붕괴된 갓벨리 사건. 당시에도 록스 해적단의 주요 간부들이 보물을 쟁탈하기 위해 해적섬을 떠났지만, 이어 그 자리에 보이지 않은 해적교주 왕직과 음부, 그리고 마론 등 남은 간부진의 모습은 볼 수 없었는데요.
그렇게 록스가 죽은 그날, 카이도는 빅맘을 통해 물고기 열매를 얻게 되며 청룡의 능력을 얻게 되었고, 이어 하치노스에 돌아온 빅맘은 패배한 원인이 내부 분열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돈벌이 이야기 하나로 생겨난 개성의 집단이었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하는 선적 록스의 야망보다 물질적인 유혹이 더 컸다면 내부의 배신자가 분명 존재할 수 있고, 스파이의 정체는 바로 갓벨리 사건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간부진, 그리고 그중 다음 해적섬 벌집의 제독이 된 왕직을 유력한 후보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원피스에서 강조되고 있는 건 의지와 운명이었지만, 이제는 혈통도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 되며 바로 록스의 아들이 검은 수염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직이 당시 배신자였다면 시간이 흘러 록스의 아들 티치에게 패배해 다시 해적섬을 탈취한 운명적인 서사도 완성될 수 있어 추후 남은 록스 해적단의 과거 이야기를 통해 정부와 내통한 스파이의 존재가 점차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 그 시각 하랄드는 엘바프를 세계 정부에 감행시키기 위해 존 자이언트를 시작으로 해병을 배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고, 반면 록스는 여전히 하랄드에게 동료를 제안하며 가프의 이름을 듣자 록스는 가프가 상층부를 싫어한다는 정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록스 또한 가프의 존재를 알고 있던 가운데 그 시각 해군본부에선 그 시절의 가프가 엘바프를 가맹국으로 만들길 원했고, 반면 대장이었던 콩은 자신의 위치로는 무리라며 엘바프를 두고 상반된 의견이 오고 갔는데요. 이후 시간이 흘러 42년 전 해적섬 벌집, 구사해적단의 선장이었던 샤쿠야쿠의 은퇴 소식이 기사에 실리게 되었고, 이어 그 시절 링링은 자식을 다수 낳은 채 어린 시절의 카타쿠리가 하치노스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선장을 내려놓은 샤쿠야쿠는 해군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해적섬을 선택했고, 이어 해적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빠를 완성시켰는데요. 그렇게 샤키의 등장으로 해적섬이 요동칠 수 있게 되자 이내 돌아온 록스 해적단이 샤키를 바라보자 그 시절의 강자들 모두가 로저처럼 샤쿠야쿠에게 반하는 장면이 연출되는데요. 그녀는 이윽고 이 섬의 해적들에게 잃어버릴 수 없는 보물이 되어갔다. 보물도 없다면 빼앗길 일도 없다. 이처럼 샤키는 해적섬의 또 다른 보물이 되었고, 그 시각 마리조아에선 하랄드가 록스를 죽인다면 세계 정부 감행을 약속한다는 오르성들의 말을 끝으로 이번 원피스 1157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화를 요약하면 정부와 해군에게 록스 해적단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스파이가 존재할 수 있고, 그 존재는 어쩌면 록스 다음에 해적섬의 제독이 된 왕직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배신자 왕직이 훗날 사왕 검은 수염에게 패배한다면 배신자의 말로와 서사가 완성될 수 있어 앞으로 스파이가 누군지에 대한 떡밥도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8년 전 갓벨리 사건이 발발한 이유는 하치노스의 보물, 즉 악마의 열매뿐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샤키 또한 다른 의미로 해적섬의 보물이 되었기 때문에 샤키가 정부에게 납치당했다면 로저와 록스가 한날 한시에 출격한 이유도 성립될 수 있는 건데요. 그렇게 샤키의 등장으로 갓벨리 사건이 발발한 이유가 열매뿐이 아닐 수 있는 가운데, 과연 록스와 로저는 샤키를 구하기 위해 갓벨리 섬으로 이동한 건지, 그리고 로저와 가프가 동맹을 맺은 상세한 이유도 밝혀지게 될지는 다음화 원피스 1158화 내용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